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건동홍 국숭세단 반영 비율과 정시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들을 총정리해왔습니다. 보니까 74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쟁률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전년도에 이제 경쟁률이 낮았을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해에 이제 상승을 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경쟁률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쟁률이 높았던 해 그 다음 해에는 경쟁률이 대체로 하락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하락했던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상승한다는 일명 퐁당퐁당의 법칙을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총정리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노트를 딱 펴셔가지고 자녀분에 해당하는 그리고 수험생 본인에 해당하는 학과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과를 선정할 때 기준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이제 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대1 내지는 2대1 정도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우, 그 이상 높아지는 경우를 선정을 했고요. 아니면 이제 그 패턴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를 같이 선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7대1 정도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학과들도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점수 손해보지 않고 스나이핑 하실 수 있는 정보들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교차 지원에 대한 안내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전해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1텀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영상이 하루에 2개씩 올라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갈 텐데요. 제가 이제 수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매가 약한 친구들은 1월부터 수업 상담을 받고 있고요. 언매가 좀 된 친구들은 이제 2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카페에는 이제 정시 자료들 제가 업로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자료도 받아가시고 상담 신청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N수생들 위주로만 받고 있고요. 이 중에선 수능국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디테일을 잡으면 수능국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도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 번 더 할까 말까 아니면 대학을 걸어놓고 할까 아니면 아예 대학 지원을 포기하고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3등급 이내로 들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걸어놓고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때 이제 걸어 놓는다고 하시더라도 반수는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정쩡한 상태로 그 해를 보낼 수가 있고 어차피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는 올인을 좀 해주셔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좀 4등급 밑으로 이제 받으셨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정식 컨설팅이나 이런 거 받지 마시고 그냥 한 번 더 도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부터 보시면 자, 반영 비율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건국대 인문 같은 경우 국어가 무려 40%나 들어갑니다. 수학은 25%, 탐구 25%, 영어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과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하기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예, 굉장히 불리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국어가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문계열 친구들 중에서 이제 국어를 좀 못 본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 건국대는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겠고요. 탐구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예, 자연계 같은 경우도 수학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 첫 번째는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21학년도에 4.5대 1, 22학년도에 6.45대 1, 23학년도에 5.10대 1이었기 때문에 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요 법칙에 근거했을 때 올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통은 이제 3대 1 정도가 넘으면 경쟁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대1, 5대1, 6대1 이런 학과들은 제가 좀 더 쫀쫀하게 가져왔고요. 지금 건대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이 되고 생물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21학년도에 5대1이었지만 22학년도에 9대1 거의 더블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어가 3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로 확대가 됐고요. 영어는 15%였는데 1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가 20이었는데 25%로 다소 늘었고 수학 같은 경우는 35%에서 40%로 다소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대에서 약간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응용통계학 같은 경우는 과장 좀 보태면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상승이 예상되고 미래에너지공 같은 경우도 자, 이게 뭐 군별에 대한 그런 걸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 뭐 이렇게 군별 이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퐁당퐁당 법칙은 여전히 성립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공 같은 경우 21학년도에 11.67대 1, 그 다음 연도에 18대 1까지 갔다가 올해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에 7대 1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이 예상되고요. 스마트 운행 채공이나 아니면 스마트 ICT 융합공, 화장품공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보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건대는 과연 교차 지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억하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대 인문계열의 국어 반영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자연계 교차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 말씀드릴게요. 자, 국민대 반영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인문계 국어는 30%, 수학 30%, 탐구 20%, 영어가 20%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1대1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탐구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점 참고해 주시면 전략 수립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제 국어 수학 반영 비율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탐구와 영어의 비중이 좀 더 큰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국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22학년도에 이제 15대 1이었고 작년도엔 11대 1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이 예상되고요. 광고 홍보학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좀 몰릴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법학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8대1, 9대1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살짝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KMU 비즈니스 스쿨이나 건축학부 인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1학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에 거의 더블로 올랐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폭등 후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AI 빅데이터 자연 같은 경우도 지금 3배 점핑한 후에 전년도에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 이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능형 반도체 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학년도에 6.23대 1, 작년도에 이제 4.25대 1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이 예상되고요. 전자시스템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민대는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탐구와 영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탐구와 영어를 잘 본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국어 수학을 상대적으로 조금 못 본 친구들이라면 국민대를 적극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단국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반영 비율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인문계는 국어가 35%고요. 자연계는 20%,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25%가 들어갑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25, 자연계는 35, 상경도 35가 들어간다고 보시겠습니다. 탐구와 영어 쪽에서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연계에서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탐구를 잘 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단국대에 유리한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를 보시면 지금 사학과나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학년도에 비해서 2배로 튄 다음에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에 있어서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린다면 영어의 반영 비율이 줄었고 과탐의 반영 비율이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영미 인문학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이 예상되고요. 행정학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학도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퐁당퐁당 법칙에 성립을 하긴 하는데 이 폭이 지금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하고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파이버 융합공이나 지금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이 전년도에 근접해서 경쟁률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6대1 정도로, 컴공 같은 경우는 한 7대1 정도, 통계 데이터 한문교육 같은 경우도 한 7대1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한문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한 7대1 정도 선에서 경쟁률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조금 변수가 생긴다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국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캡처하시거나 노트에 좀 메모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동국대 반영 비율 보시면 국어가 35%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35%입니다. 동국대 마찬가지로 탐구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영어의 반영 비율도 높은 학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럼 동국대의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먼저 지금 국어국문과 문예창작학부 같은 경우에 글쎄요, 한 4대1, 5대1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영어 영문학이나 중어 중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 국어가 반영 비율이 좀 늘었고요. 영어는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5%에서 감점제로 바뀌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30에서 35로 수학이 소폭 확대되었고, 영어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감점제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대1 내지 7대1 정도로 상승이 예상되니까 주의하시고요. 통계학과도 노리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던데 참고해 주시고, 경제학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이 반토막, 과장조 못하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올해 상승이 예상됩니다.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도 이과 같은 경우도 인기가 좋은데 올해는 상승이 좀 예상되고요. 바이오 환경 같은 경우도 올해 상승이 예상됩니다. 언급하지 않은 학과들도 상승이 예상되는데, 제가 언급하는 학과들은 좀 더 뚜렷하게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건설 환경공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상승이 예상되고, 기계로봇 에너지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과장조 못하면 반토막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이 예상되고요. 지금 역사교육 보시면 지금 과장조 못하면 거의 3배 올랐다가 지금 소폭 하락한 경우죠. 올해 같은 경우도 상승이 좀 예상되고, 수학교육이나 가정교육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 예상학과가 좀 적은데요. 반영 비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세종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열이 국어 35, 수학 25, 자연계열 국어 35, 수학 3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탐구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특이하게도 인문계열 쪽에서 탐구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종대는 자연계열 쪽에서 수미 가점이 폐지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 딱 6개가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이노베이션 보시면 되고, 컴공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 2배로 튀었다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상승이 예상되고요. 지능기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1학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에 경쟁률이 튀었다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 낙폭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제가 상대적으로 쫀쫀하게 데이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대1, 4대1 정도가 넘으면 경쟁률이 꽤 높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관광 외식이나 정보보호 같은 경우 2배 튀었다가 지금 4.71. 호텔 관광 외식도 마찬가지죠.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숭실대입니다. 숭실대 반영 비율부터 보시게 되면 인문계 국어 35, 수학 25, 탐구 20, 영어 20 들어갑니다. 영어가 기본적으로 20 들어가면 영어 반영 비율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35에 탐구가 25가 들어갑니다. 상경 계열은 국어가 25, 수학이 35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를 같이 보시면 지금 제가 숭실대는 가군과 다군으로 좀 나눠 왔는데요. 불어불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2배로 튄 이후에 아까 세종대에 비해서는 낙폭 차이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대1, 8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어일문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조금 높아지거나 한 7대1 정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치외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반토막 났기 때문에 올해 상승이 예상되고요. 언론 홍보도 과장도 못하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상승이 예상됩니다. 금융학부도 올해 이제 상승이 예상되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원래 높은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선정을 해왔습니다. 물리학과, 화학과, 정보, 통계, 보험수리, 의생명 시스템, 화학공, 신소재공, 컴공, 전자공, 전기공, 기계공 같은 경우도 6대1 내지 7대1 정도가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가군의 산업정보 시스템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요. 건축, 실내 건축 같은 경우도 상승이 예상되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려하지 않으시면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저와 함께 하시면 손해 보지 않고 잘 지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 국어 수학이 각각 30, 탐구가 25, 영어가 15입니다. 탐구 반영 비율이 꽤 높은 편에 드는 학교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 수학이 35, 탐구가 무려 30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탐구를 잘 본 친구들 홍익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대는 이제 다군인데 보시면 지금 이 다군에서도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자전기공 같은 경우 22학년도에 10대1, 작년에 7.9대1이었기 때문에 올해 상승이 예상되고요. 신소재 화공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컴공은 뭐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8대1 내지 9대1로 형성될 것 같고요. 기계 시스템 디자인공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이 예상되고, 건축학 5년제 건축학도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영어 교육 보시면 재작년에 23대1이었다가 작년에 17대1이었죠. 이런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은 지금 17대1 선에서 계속 형성될 것 같고요. 영어 영문도 16대1 선, 독어 동문도 한 17대1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어불문 같은 경우도 한 15대1, 16대1 정도 예상되고요. 국어 공문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경제학 같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경제학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6개 학과를 20분 안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 데이터를 보시는 게 너무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자녀분의 1년을 아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힘내서 올해 점수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학에 다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